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사전 입지 규모 결정까지 했고요. 그렇죠? 그럼 그때도 뭐는 거쳐야 되겠어요? 협의 심의는 거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려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협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해 주는데 이제 거부할 수도 있겠고, 자, 뭐라 한다? 거부. 알겠죠? 또 허가 또는 허가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면 여기에서 뭐가 될 거냐면 우리는 요 착수가 이루어져야 돼. 착수가. 알겠죠? 그러면 요 착수가 이루어진다는 걸 머릿속에 좀 인식해 주면 되겠고, 허가는 몇 년 내 착수하는 게 원칙이냐면 2년 내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단 공장은 몇 년? 3년. 그 다음에 앞서 봤죠? 신고한 것은 몇 년 내 착수하는 게 원칙이다? 1년. 그럼 얘네들은, 여기 있는 얘네들은 둘 다 똑같이 1년 연장해 줄 수는 있어요. 착공 자체가. 알겠죠? 1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착수를 했잖아요. 착수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 이제 감리가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해요? 감리가 필요해요. 뭐 감리 이 절차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적이 거의 없어요. 그 감리했고 나중에 가서 뭐 받으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이 사용 승인은 누구한테 받냐면 여기 있는 누구한테 받아요? 허가권자한테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다? 허가권자. 먼저 설명하고 이제 교재 찾을게요. 자, 그다음부터. 그러면 여기 사용 승인을 하는데 사용 승인은 특별한 사용하면 7일 내 검사 후에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검사는 안 하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7일 동안 아무런 소리가 없다. 알겠죠? 그러면 뭐가 된 거냐면 임시 사용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아무 소리 없으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가서 내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은요, 조건부로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조건부냐? 조건부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경 때문에 해요. 조경 식수. 한겨울에 조경 식수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여기 있는 임시 사용 승인은 2년이 되고 플러스 1회 그럼 무조건 틀려요. 시험대. 여기는 횟수가 없어. 대형 건축물은 무한대로 연장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용 승인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냐면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철거하고 멸실됐으면 이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봅시다. 사용 승인 이후서부터는 이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 받죠? 그 이후에는 누가 다 관리할까? 대장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무슨 청이 한다? 대장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대장소관청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전 할 때 아까 배웠죠? 용도 변경 어느 때 하는 게 용도 변경이죠? 사용 승인 이후에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사용 승인에 바꾸면 아까 배웠잖아요. 그럼 사용 승인에 바꾸니까 용도 변경은 허가권자한테 하는 거예요? 대장소관청에 해야 돼? 대장소관청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건축물 대장 누가 가는 거죠? 대장소관청이. 건축지도는 누가? 대장소관청이.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 또 멸실 신고할 때 누구한테 해야 돼? 대장소관청한테. 이런 게 시험지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보세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 노란 거. 자, 뭐가 있더라? 도지사의 사전 승인. 요거랑, 그 다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허가나 착공을 갖다가 뭐 시킬 수 있냐면 제한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제한. 여기 시험지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거랑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소유권 확보가 있겠죠? 그럼 순서대로 봅시다. 그럼 교재 보면 페이지 407페이지 보면 대지 소유권 확보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원래는 원칙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확보하는데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럼 자 봅시다. 작년도 시험제 그 첫 번째 게 나온 겁니다. 자, 뭐라고 나왔느냐?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소유 권한을 확보했어.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친구한테 야, 나 집 좀 지게 땅 좀 빌려줘. 그러면 오케이 했으면 소유권 확보를 안 한 거죠.
뭐 한 거죠? 빌린 거잖아. 권원 확보한 거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공동주택 져서 분양하면 될까? 안 되지. 그게 바로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뒤에 공동주택 져서 분양하려면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단서 때문에 작년도 시험 문제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두 번째는, 자, 건물이 노화됐어. 아니면 땅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을 하든, 아니면 가서 리모델링 하든,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하려면 꼭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다 확보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80%와 동의와 권원을 80%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알겠죠? 지분권을 80%. 동의도 80%고 지분권도 80%. 왜? 무슨 소리가 문제가 될 거냐? 가서 지분도 별로 없는 애들 80% 얻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동의는 80% 얻었더라도 지분권도 80%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는 그럼 몇 퍼센트를 얻지 못했죠? 20%를 얻지 못했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또 뒤에 가서 우리 교과서 왔다 갔다 돼 있으니까 그때가 설명하겠는데, 자, 여기 20% 얻지 못한 애들은요, 나중에 허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미리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꼬셔야 될지, 우리 꼬실 때는 뭐로 꼬신다고 배웠어요? 제가 나쁜 뜻 받아지 말고 얘기했잖아요. 꼬실 때는 3개월 이상 미리 꼬시는 날 있죠. 뭐로 꼬시면 넘어와? 그치, 돈 줘야 당연히 넘어오지, 당연하지. 근데 시가로 꼬시라. 반드시 얘기했잖아요. 뭐로 와? 시가로. 시가로 꼬시는 거예요, 시가로. 그래서 시가로 꼬셨는데 안 넘어오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매도 청구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매도 청구. 우리 매도 청구는 오늘 처음 배워요? 배운 바가 있어요. 배운 바가 있죠. 언제 배웠어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뭘 까마득해. 지난주에 배웠지. 자, 여러분들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 때 알겠죠? 동의하지 않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또 시장군수 등이 시행하는 걸 갖다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가서 사업 시행객 인가고시로 30일 내에 가서 촉구를 하는 거예요. 너 또 동의해. 촉구. 며칠 내? 30일 내. 그럼 걔가 2개월 내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확답을. 몇 개월 내? 2개월 내. 2개월 내 확답 안 해주면 거부한 거로 봐서 매도 청구한다고 배웠잖아요.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주택법에도 매도 청구 3개가 나와. 그래서 매도 청구가 크게 보면 6개가 돼요. 6개. 매도 청구 자체가. 알겠죠? 이제 그건 나중에 또 하면서 정리해 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참 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여기 매도 청구가 나오는 게 거기 2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그게 뭐야? 주상복합이란 말입니다. 무슨 복합? 주상복합. 그 경우에, 주상복합의 경우에 가서, 이걸 갖다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그 대지 소유 등에 대해서 권리를 뭐 해야 되겠어요? 증명받아야 돼. 그 다음, 네 번째는 국공유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몰래 국공유지에다가 같이 첨부해서 집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 가서 그럼 팔겠다, 아니면 양도하겠다는 것 갖다 확인서를 가져와야지 허가를 해줘요.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5번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봐봐요. 이 집합 건물 중에서도 보면 상가 등이 있잖아요. 그럼 상가는 일부 대지권을, 일부 공유 지분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상가만의 공유 지분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럼 그거 뺐다는 걸 확인해서 결의서를 가져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그게 소유권을 갖다 확보하지 못할 때 가서 해야 될 사항은 기분 나쁘게 교과서 뒤에 가서 돼 있어요. 자, 이제 어디 가서 돼 있다 볼 수 있냐면, 페이지, 그게 자체가, 매도 청구와 관련된 거니까, 좀 한번 갔다 옵시다. 416페이지. 416페이지면 16번에 무슨 청구가 있어요? 매도 청구. 그래서 거기 보면 건축물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 대해서 뭐로 청구한다고 했어요? 시가로서 미리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하게 되면 동의하지 않으면 집합권법상에 본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동의 얻으려도 만약에 예를 들어 거꾸로 행방불명 됐어.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행방불명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행불자 처리가 있잖아. 전국 배포에 2 이상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며칠이 경과되면 30일 경과되면 법원에 공탁한다. 알겠죠? 이 소리는 또 기분 나쁘게 412페이지 가서 있어요.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서브노트는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자, 그래 보면 된다. 볼 수 있어요. 거기 12번, 13번에 보면 12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서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 확보 얘기했죠?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80%까지 동의나 지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 얻은 20%에 대해서 뭐 한다? 미리 3개월 내 시가로 꼬시고 넘어오지 않으면 매도 청구하면 된다. 그러면 집합 건물에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근데 행불자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국 배포에 2 이상 일간 신문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경과는 법원에다 공탁하면 된다. 감정가격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요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 교과서는 대지해야 되는 거 말고 도지사한테 뭐가 있어요? 사전 승인. 자, 그것이 페이지 몇 페이지 있는 거냐? 407페이지, 408페이지 걸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하는 것은요, 우선 4가지가 있는 2가지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여기는 단, 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공장, 창고는 제외다. 알겠죠? 공장과 창고는 제외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완화시켰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끼리 걷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또 교육환경 가서 주거환경 이걸 동그라미 치란 말이에요. 자수 교주 그 박스 안에 4번 5번 408페이지 박스 안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반드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어야 돼. 여기에 위락 숙박 시설이 있다면 여기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입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주면 여기 금호초는 안 되고, 자, 낙동강. 자, 낙동강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칠곡군이야, 예를 들어서. 칠곡군. 근데 가보면 이 지역 가보면 강변 주변에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편말이 써 있을 거예요. 경상북도 도지사 해가지고 여기에 건축이나 기타 행위를 금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왜 금하느냐? 여기를 하려면 나한테 가서 뭐 받아라? 사전 승인 받아라 이 소리야. 그럼 왜 그러냐? 여기 낙동강에 수질이 오염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치가 좋잖아. 그 물과 경치가 있으면 거의 다 보면 위락 숙박시설이 최고 많습니다. 특히 음식점 최고 많잖아. 그렇죠? 만약에 내가 매운탕집 끓이겠다 그러면 3m 떼는 게 좋아요? 어떠 하는 게 좋아? 어떠 하는 게 좋잖아. 그럼 수질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다가 매운탕집 짓겠다 그러면 이거는 칠곡군수가 알아서 하면 돼요. 승인받을 필요 없어. 요 지정공간 구역 안에서 할 때만 문제되는 거예요. 그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여러분 봐봐요. 매운탕집도 거의 3층짜리 없어요. 단층이나 좀 잘 나가면 2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또 가보면 큰 거 없어요. 왜? 여러분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돼.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하게 가서 갔다가 해줄 일이 없잖아. 알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군수 지방도시 같으면 건물 질 때도 최소 20층짜리가 많아. 왜? 가서 사전 승인받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가져가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뭐에 따라 다르지냐? 여기 있는 이 위락 숙박시설의 어폐와 규모가 오염도를 달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외울 때 그 밑에 있죠. 자, 몇 층 이상?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받는 거고, 그런 경우에 업태는 뭐라고 우리가 암기 코드로 하면, 공주는 2일만 업무하고 자고 논다 이렇게 공부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여성들 로망이지. 며칠만 일하면 돼? 2일만 업무하고 자고 놀면 되는 거야 앞으로.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공동주택. 거기 있잖아요. 공동주택 박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하는지 몰라요? 408페이지 위에 박스 안에 3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동주택 2종의 일반 음식점만, 2종생 중에 일반 음식점 많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또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자는 데는 숙박시설, 노는 데는 위락시설. 말 되잖아. 공주는 일만 업무하고 자고 논다.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자 보세요. 우리가 요 옆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숙박시설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야? 일반 상업지역이야. 근데 바로 요 건너에 있다 없다? 있다. 도로에서 차단되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다 짓게 되면요, 인숙인의 집을 짓든 모텔을 짓든 호텔을 짓든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랑 상관없이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으면 가서 미리 뭐하라? 사전 승인 받아라. 그러니까 시험장 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봐. 교주는 뭐를 교주라 하죠? 종교의 대빵. 종교 대빵 쉽게. 그럼 무조건 따라야지. 규모 따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자수는 뭐예요? 잘못할 때 잘못은 했냐 안 했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자, 외울 때 그렇게 외우지 말이에요. 교주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위락 숙박시설은 규모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장 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3층 이상 건축물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지. 왜? 층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3층 이상 그랬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자수만 뭐가 따라야 돼요? 규모 업태. 이제 아셨죠? 문제 풀 때 그렇게 재치껏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허가할 때 여기 봐요. 처리할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거부가 있다 그랬죠? 거부는 위법하면 거부하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적법한데도 거부한다. 아까 봐요. 여기가 상업지역이면 숙박시설 질 수 있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교육환경 때문에, 주거환경 때문에 거부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 아닙니까? 심의 거쳐서 거부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뭐냐, 방제지구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가 있어요. 소위 상습적 침수가 되는데, 이런 데다가 지하층 파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거실로 쓰겠다, 사람 수장시키겠다는 소리지. 그럼 허가해줘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게 바로 그 밑에 써있는 거예요. 건축허가 거부. 그 다음 건축허가를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하면 제한. 자, 요 제한은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냐, 말장난이 나왔어요. 말장난이. 제한은, 자, 어떻게 제한이 나왔냐면 제한권자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국토장관이 허가권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장관. 그럼 요때 요게 뭐냐를 잘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 시도지사는 누구를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밑에 있는 애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제한할 때는요, 우리가 여기는 그냥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그럼 제안했으면 이를 통보해줘서 공고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험 함정이 나올 거야 앞으로. 공고는 누가 공고한다? 제안한 자가 공고해야 되겠죠? 그럴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제는. 아닙니다. 허가권자가 제안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자, 허가권자가 제안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주변은 군사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럼 누가 제안하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제안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해야 돼?
국방부 장관이 그 월권행위야. 그 사람 국방부 장관 때려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야 돼. 군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안하면 북구청장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북구청장이 가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왜? 허가권자는 누구야? 북구청장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공고는 누가 한다? 허가권자가 하는 겁니다. 이때 제한할 때는요, 2년이고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거기 나오죠, 교재. 자, 봐요. 여기는 국민경제상 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교육감이 요청했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제한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육감이 레벨이 시도 레벨이잖아. 일로 가야 되지. 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이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험지 났어요. 그 다음 여기 봐요. 시도지사는 여기 무슨 계획 때? 시도지사가 국가계획 때문에 제한한다면 월권행위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 그 내용을 잘 하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역계획이나 무슨 계획? 도시군계획까지 제한해야 될 거 아니야. 시도지사가 국민경제상 제한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사람을 제한했잖아요. 그럼 법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즉시, 제한 즉시. 지체 없이도 아니야. 즉시 보고. 응? 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체 없이 하고 즉시는 틀려요. 지체 없이는 장애인이 있으면 몇 개월 있다가도 보고해도 돼. 근데 즉시는 업무기간 내, 업무질 내에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받으면 국토장관이 봤을 때 과하다, 너무했다 생각했으면 여기다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인지라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장 나왔어. 근데 구청장이 나를 도와준 적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몇천만 있을 거 아니야. 자, 나 시장하는 동안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구에서 허가해주면, 야, 거기 우리 광역계획 있어. 제안해버리면, 그렇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하다 하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 근데 시험 문제는 권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권고 아닙니다. 뭐 한다? 명한다. 자, 그럽니다. 다음, 이제 여기 봐봐요.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면? must. 자, 우리는 취소, 시험 문제 must.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북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면서 제가 용적률을 갖다가 위반하면 짓고 있어. 근데 가서 걸렸어. 그러면 허가를 어떻게 할까? 취소. 자, 조선말은 끝이 중요한 게 그러면 시험 문제도 하야야. 어디 그렇게 써 있어? 책이 어디에 있어? 한번 얘기해봐요. 에이, 천만에. 법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공부에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은 열거되어 있는 것만 머스트면 나머지는 다 재량이란 말이에요. 그거 머스트는 몇 가지만 있어요. 3가지만. 그럼 거기 보면 용적률 어쩌고저쩌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켰더라도 재량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취소하는 건 3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법에. 그래서 법은 열거되어 있는 것만 취소하면 나머지는 재량이고. 알겠죠? 자, 만약에 열거되는 재량이라면 나머지는 취소해야 되는 거고.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대충 읽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시험지 나올 때, 문맥 나올 때 요 3가지만 나오면 무조건 뭐다? must. 알겠죠? 왜 그러냐? 안전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제가 땅을 하나 있어. 그러면 지금 돈은 없어요, 제가. 그럼 땅을 하나 있는데 그럼 소유권은 갖췄잖아. 내가 북구청장한테 지금 가서 건축허가 받는 게 나아요? 나중에 돈 벌었을 때 건축허가 받는 게 나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돈 없는 지금 허가 받는 게 나아요? 돈 벌어가지고 집 질러 할 때 그때 가서 허가 받는 게 나아? 그때 천만에. 지금 받는 게 낫는 거지. 가면 갈수록 강화하지 완화되는 경우 없어.
뭐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아놓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서 진다면 안전은 X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단지 그러면 1년은 참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연장은 1년 해준다 했어요 아까. 그러면 내가 허가받고 나서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취소. 단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 요거만이란 말이야. 그래,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지금 받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돈이 없으니까 기둥 하나만 세워놨어. 그거 열심히 또 돈 벌러 다녀. 좀 있다가 기둥 하나 세워. 또 열심히 다녀. 기둥 하나 세워. 그럼 안전담보할 수 있을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착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잖아. 완료가 불가능하면 반드시 취소하란 말이야. 처음부터 하란 얘기야. 이거는 연장이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보세요. 소유권을 확보해서 허가할 때, 근데 내가 빚쟁이라서 공경매 넘어가 버렸어. 그럼 소유권이 상실됐잖아. 6개월 내 내가 회복할 수가 없어. 그럼 반드시 취소한단 말이야. 몇 개월 내? 6개월 내. 요 세 가지 경우만 머스트야. 그럼 제가 아까 건폐율 위반해서 짓고 있다. 머스트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날 때 그런 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됐죠? 자, 이래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진표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416페이지에 보면 무슨 건축물이 있습니까? 가설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 자, 우리가 가설 건축물은 우리 배운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지 다. 배운 바 있다 없다? 한번 봐봐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자꾸 연상하라 소리지 여러분을 주눅 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가설 건축물은 거짓 건축물이야? 임시 건축물이야? 당연하겠지. 그 법에서는 거짓이란 말이 없어요. 거짓은 사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 거짓가가 아니라 임시 건축물. 자,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요,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허가나 신고 받죠? 역시 누구한테? 대장 소관청. 그럼 누구란 얘기야? 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은요, 여기 어떤 경우냐? 도시군객 시설이나 시설 부지에서 할 때, 요때만 허가입니다. 요때만. 그러면 도시군객 시설 부지 때만이고 그 외의 경우는 무조건 뭐다? 신고입니다. 그럼 우리 도시군객 시설 부지 배운 바 있다 없다? 있다. 자, 도시군객 시설 부지라는 건 무슨 뜻이죠? 기반시설을 가지고 설치하려면 제일 먼저 뭐야? 도시군관리 결정돼야 되겠죠. 그럼 도시군객 시설이잖아. 그럼 도시군객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도시군객 시설 사업이라 그러죠. 그 사업의 예정지를 도시군객 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군객 시설 부지는 개발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자, 큰일 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꼭 알아야 되죠. 할 수 없다면 배운 사람 안 배워서 똑같은 거예요, 공법.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내 손가락 몇 개야? 5개.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도 보면 제가 책에도 내준 걸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란 말이야. 그럼 도시군객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 결정하고 나서 2년 내 미집행됐다. 거기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수립되었다는 1단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 1단계는 몇 년이죠? 3년. 3년 내에 속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거기서 뭐 봐도 허가.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또 토지 영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영질 변경. 얘네들은 사업 예정 3개월 전에 원상회복. 그 다음에 증개축은 갱. 알겠죠? 허가받아서 하는 거예요. 왜? 원상회복 할 일이 없잖아. 그 다음에 10년간 미집행됐다 지목이 대인 경우는 매수 청구. 그렇죠? 10년간 미집행됐다 가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한테 야, 좀 해줘 하고 보고하면 서면으로 해제 권고한다. 그러면 해제해줘야 된다. 그렇죠? 10년간 미집행됐어. 그런데 아무리 훑어봐도 시루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집행 계획이 없어. 그러면 뭐 한다? 땅 주인이 열받잖아. 해제해줘. 요구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방권자한테 해제해달라면 3개월 내 여부를 알려주고, 연료 안 했으면 6개월 내 해제해주는 거고, 또 개간해지면 결정권자한테 해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 내 알려주고, 그로부터 6개월 내. 해가 안 되면 해제 심사를 청구할 거 아니야. 누구한테? 국토장관. 그런 걔가 가서 해제 권고하면 해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웠죠? 4개고. 마지막 20년이 경과됐으면 다음날 해제된다 배웠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죠?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렇지 3년 기점이 되잖아요. 그때가 그럼 여기 보면 이 도시공개시설부지에서는 허가 받도록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요건을 갖췄다면 반드시 must 허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요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했던 국토계획법에 있는 기준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층수는 몇 층 이상이면 안 되는 거죠? 4층 이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4층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럼 몇 층까지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3층 이하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다가 소위 철근 콘크리트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철근 콘크리트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기반시설 같은 것으로서 공급시설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분양 목적으로 하면 되지 않죠. 그럼 존치기간은 몇 년? 원칙적으로 3년. 원칙 3년. 단 언제 소방도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고. 자, 여기 봅시다. 거기는 이제 그 요건을 갖췄고, 여기는 존치기간이 1년, 2년, 3년이랬지 않습니까? 자, 도시공개시설 외의 경우는 한마디로 뭐냐? 공사용 가설건축물, 흥행, 재해, 복구, 또, 여러분들, 견본주택, 그 다음에 경비용, 또 농사 관련, 얘네들은 다 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험지 날 때 여기 중에서 규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규모가. 그 중에 여기 보면요. 견본주택은 규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경비용은 10제곱미터 이하. 농사 관련된 건 100제곱미터 이상.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 흡연부스 있잖아요. 흡연부스. 예. 광장 같은 데 하면 가설건축을 흡연하는 데 만들어놨잖아요. 그 흡연부스는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건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일단 교재 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그 소리가 나느냐? 자, 페이지 417페이지 봐봐요. 417페이지 보면 거기 6번에 보면 경비용 가설건축물 연면적이 얼마 이하? 1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 9번 10번은 농사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넘어가면 뭐가 있느냐 보면 야외 흡연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50. 이런 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앞으로 자 그래서 그것만 대비해 주세요. 자, 그 얘도 존치기간 4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존치기간 얼마다? 3년. 얘나 3년이야. 그러면 여기 만료일이 있잖아요. 그 만료일이 있으면 대장소관청이 얘네들한테 며칠 전에 알려주냐? 30일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그거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러면 연장하고 싶으면 허가 대상은 14일 전에 허가 신청하면 되겠고, 신고 대상은 7일 내 신고하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공장은 아무 소리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뭐는? 공장은. 그 말이 교재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몇 페이지 써 있어요 그 말이? 바로 419페이지 보면 나와 있고, 자동적으로 연장은 420페이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론은 다 맞춰진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다른 거 착공 신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뭐가 되느냐? 사용 승인이란 말이 있어요. 429페이지. 자, 429페이지 보면 사용 승인이란 말이 있는데, 사용 승인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대상이 됩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따로 공부할 건 없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허가 대상 건축물. 박스 안에 있잖아요.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429페이지 박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것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내 처리해 주는 게 원칙이죠? 7일이요. 14일은 없어요. 7일 내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럼 7일 내 검사해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7일 내 검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자, 뭐가 정하는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 429페이지 박스 위에 세 번째 줄이면 7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7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사용을 하려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겠죠? 근데 7일 내에 아무 소리 없으면 무슨 사용이라고 아까 했어요? 임시 사용. 또, 거기는 안 나왔지만 대형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법에 정하면 임시 사용 허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과서는 안 나왔어요. 임시 사용 하게 되면, 임시 사용 승인하게 되면, 허가나 승인하게 되면 몇 년이 원칙이랬지 아까? 2년. 대형 건축물이나 안반이 있다면 무한대 연장. 그게 우리 교과서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외울 거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은, 자,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 건축물의 유지관리라고 442페이지 보시면 돼요. 442페이지. 그런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누가 해야 되겠죠? 원래? 대장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도 그걸 갖다가 나중에 철거나 멸실할 경우가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철거나 멸실할 때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신, 고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제일 밑에.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죠? 대장소관청이니까 누구예요? 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그럼 멸실했으면 멸실 후 며칠? 30일. 다만 여러분 봐요. 멸실됐건 철거했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성면 같은 거 철거 계획이 있다면 며칠 전에 얘기해 준다? 3일 전에 얘기해 준다 하는 거 말인데 며칠 전? 3일 전.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돼요. 며칠 전에? 3일 전. 나머지는 다 우리 시험 문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자, 그렇다면 이제 개별 규제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제 거기면 445페이지에 있는 개별 규제를 배우는 겁니다. 왜 개별 규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앞서 배웠죠. 안전, 기능, 환경, 미관 때문에 규제받는 거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법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규제를 위해서 하는데 뭐가 규제받느냐? 자, 우선 봐봐요.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겠고 건축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건축물에는 구조와 설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법을 전공했지 이걸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 여러분들 찍으세요. 알겠죠? 제가 확실히 실력이 있어야 내가 강의하는데 못해요. 알겠죠? 설비 나오면 가끔 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이상한 짓거리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려면 전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배울 거는 자,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주요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앞으로 대지 안전, 대지의 기능, 환경, 대지의 미관, 도로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뭐를 배우느냐? 대지의 안전이란 말이 있는데 대지 안전이란 말은요. 자,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A 대지고 B 대지고 도로입니다. 그럼 어디 가장 안전적인 거죠? 안전을 봤을 때? A 대지가 가장 안전적인 거죠. 왜?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가장 문제가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침수. 그러면 여기 저지대를 냈다가
이 습한 것이 못 들어오도록 방습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면 된다? 방습.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공차 주택관리사 보느냐 이 글자 쓰는 걸 나와요. 24문제까지 단어 쓰는 거. 방습도 외워야 돼. 근데 우리는 필요 없잖아. 알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방습하면 되니까 저지대도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있어. 그럼 여기를 갖다가 자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절토. 그렇죠? 그럼 이 흙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쌓거나 아니면 가서 매립한 데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얘와 얘 두 개는 이게 일본식 한자입니다. 손괴, 무너내림, 무너짐. 그 무너짐을 방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매립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필요하대요? 집안 개량이 필요하지. 지금 우리가 안전장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그래, 가끔 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 무너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옹벽을 쳐야 될까요, 옹벽. 그럼 옹벽은 이 높이가 1m면 옹벽 치도록 돼 있어요, 법에서 원래. 1m. 그 다음에 2m면 우리 배웠네요. 공작물로서 웅담이. 배웠죠? 2m 넘으면 축조 신고하라. 2m 넘게 되면 콘크리트 줄하라. 이게 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옹벽을 쳤어요. 예를 들어서 옹벽을 아주 단단히 쳤어. 그럼 나중에 이게 큰일 납니다. 봄날 터져버려. 왜 터질까? 담수 여파를 해가지고 배수구가 없으면 터져요. 그럼 배수구는 어떻게 해야 돼? 돌출돼야 돼? 벽에 딱 붙어야 돼? 그렇지, 돌출돼야지. 응? 그래서 배수구는 돌출될 수 있고 여기 또 지지대는 돌출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외에는 돌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는 꼭 장난치잖아요. 자, 어떠한 경우도 옹벽 외벽에 돌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6번 나왔어. 근데 사람들이 이거 곧바로 속잖아. 왜? 안전이니까. 근데 분명히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 두 놈 외는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 그 얘기가 445페이지 파란 박스 거기 보면 3번에 있어요, 없어요? 글자 하나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외자 뺐기 때문에. 그 외는 돌출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외는 돌출될 수 없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가서 여기는 이제 안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대지에 뭐가 필요하면 대지의 미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지의 미관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뭐라 그러죠? 대지의 미관을 조경이라는 거예요. 조경. 조경. 그러면 조경은 머스트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에 의무화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100% 개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면 개발은 반드시 보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경을 해야지만 사용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조경을 안 하면 조건부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조경의 머스트는 뭐냐?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 대지가 있다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할 때. 또 이 대지 안에 저는 욕심이 많아서 건물 꼭 2개를 줘. 자, 왜 2개를 줬다 그랬죠? 제가 욕심이 많아서. 왜? 그 이유는요. 연면적 합계란 말을 설명하게 쓰는 거잖아요. 연면적 합계. 그게 1500제곱미터 기점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이 원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0제곱미터 미만이 안 해도 되는 15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야 된다는 거죠. 공장도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넘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 전용공업지역 같은 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데를 빼놓고 1500제곱 미만이면 안 하지만 넘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500제곱미터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놈 때문에 시험을 자꾸 출제되는 거예요. 자, 어디가 있을까? 거기 나오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물류시설. 알겠죠? 물류시설. 얘는 조경을 통해서 미관을 차단하라는 소리입니다. 물리적인 거.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외울 거 없어요. 녹지지역, 당연히 뭐 조경할 필요 없죠. 관광, 골프와 관련된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역 밖은 원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안 해도 되잖아. 아까 배웠잖아요. 근데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랬죠,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전면적응 받잖아.
그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 조경을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대지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대지하게 되면 대지 활용도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어디다 올라가겠어요? 옥상에 올라가겠죠. 그럼 만약에 옥상에 올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하중 문제. 붕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대지에 하는 것에 50% 얼마?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하는 데 얼마?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면 대지하는 것에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 잘 알아야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갖다 대지를 갖다가 만약에 100제곱미터를 해야 된다면 옥상이 얼마 해야 돼요? 50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 그러면 대지는 얼마만 하면 돼? 에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50을 했잖아요. 50 곱하기 3분의 2가 대지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옥상에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대지에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 문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알겠죠? 원래 공법도 원래는 계산 문제 2문제 놔두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되게 계산 문제를 많이 안 하고 가로 해가지고 연결한 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험에. 공법은 전형적으로 계산 문제 원래 2문제 들어가요. 원래. 그거 안 하면 가서 가로 있는 거. 근데 되게 가끔 가다 보면 계산 문제 나오고 요새는 가로 있는 거 숫자 나오는 것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혹시나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대지 면적에 얼마를 쳐준다? 3분의 2. 그럼 50 곱하기 3분의 2 하면 그만큼 여기 대지에 한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지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소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대지에 잡아요. 대지에 안전했죠 방금? 대지에 미관했죠? 그 뭐뭐 남았어요? 대지에 기능 환경이 남았잖아요. 그럼 대지의 기능 환경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 대지의 기능과 환경이라는 소리가 바로 뭐냐? 요게 바로 여러분들 공개공지입니다. 무슨 지요? 공개공지. 그럼 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공개라는 건 대중한테 개방돼 있는 땅, 알겠죠? 아니면 공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을. 알겠죠? 그래, 이게 공간이라는 소리 도대체 모르면, 자, 여러분들 터미널 가면 대합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역 가도 대합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처음에 만들 때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합실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왜 그럴까? 1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올라가니까 다 채워버리고. 알겠죠? 그래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땅으로도 둔단 말이에요. 공개공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가장 가까이 공개공지를 갖다 찾는다면 요 사거리에 보면 내 구팅에 큰 건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공개공지 있다 없다? 관심 없죠. 이제 가보세요. 한번. 사러 가지 말고 가보시면 거기에 북구청장이 그것도 또 잘했다고 다 옛날 표지 써놓은 것도 있어요. 공개공지. 그래서 저 맞은편에 있는 건 피로티 구조로 돼 있어요. 피로티 구조로.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쪽에 있는 건 조경을 해놨습니다. 조경. 알겠죠? 뭐란다? 조경. 왜? 저게 판매시설 아닙니까? 판매시설.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걸 왜 졌다 했느냐? 저게 옛날 진 거예요. 옛날 진 거니까 대지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옛날에는 연면적 합계란 말 썼었어요. 그러니까 일동의 걸 다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하냐? 다 대지했다 했습니다. 공개공지를 갖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 엘리베이터 속도가 좀 빨라서 그렇지만 한번 내려왔다가 소위 여러분들 구름 과자 먹으러 내려왔다가 올라가려면 눈치 보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바닥 면적 합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면 이 공간 내에다 둘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옛날에 백화점 안에는 없는데 이제 안에도 일정 쉬공간을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공간. 알겠죠? 그러면 이 공개공지를 왜 두는 거냐? 이 기능이란 뭐냐? 쾌적
환경, 휴식 공간,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쾌적한 휴식 공간. 자, 내가 예식장 갔어. 예식 시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있어야 돼? 계속 서 있어야 돼? 좀 앉아 있을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터미널 가서 시간 기다릴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있는 공간보다 거기에 보면 바깥에 이상한 분들이 더 누워 있어. 왜? 공개잖아, 공개. 그렇죠? 밤새고 주무신 분도 있더라 보니까. 공개. 일반한테 제공된 빈 땅, 빈 공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을 해야 되냐? 대상 지역이 최고 많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 대상 지역. 나온 것 중에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형제처럼 읽으면 돼. 우리 교과서는 건. 일준이, 상준이가 인정이 많다고 외우면 돼. 자, 뭐라고 외운다? 일준이, 상준이가 뭐가 많아? 인정이 많은 애야.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걸 외울 때 뭐라고 외운다? 일준이, 상준이가 뭐가 많다? 인정이 많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준이, 상준이, 인정이 많다. 그럼 여기인데 이 대상 건축으로 바로 뭐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000 제곱미터 이상. 지금부터 이제 거의 8년째 돼가네요. 7년 좀 됐는데 그때는 뭐였냐? 연면적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안에도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을 보면 일부 화장실 옆에는 그때 공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휴식 공간. 자,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게 상세하게 나오려면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문화집회시설. 예식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집회시설. 그다음에 판매시설. 근데 판매시설에도 매천 농산물 시장 가면 있다 없다 휴식 공간? 없다. 거기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공법적으로 하면 휴식 공간도 없지만 주택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못 짓게 돼 있어요. 자, 유통 상업지역이잖아. 못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보시면 숙박시설, 업무시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이 뭐죠? 봐봐요. 그렇지, 사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게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이고, 두 번째는 16층 이상 건축물 중에 해당합니다. 그걸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럼 다중이용 건축의 가장 대표 다중이용업소, 나이트 같은데, 알겠죠? 또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다 보시면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여객용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합실이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화물터미널 가서 뭐 화물도 쉬라고 그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수 여객용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대지 면적의 요게 시험 함정 문제입니다. 10% 이내나 이하나 같은 뜻이야. 그럼 10% 이하로 하는데, 이내로 하는데, 이 10% 이내를 뭐로 하느냐? 조경으로 한다든가, 파고라로 한다든가, 파고라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등나무 벤치 같은 거 설치하는 거. 또, 아니면, 뭐로 한다면, 필로티로 한다든가, 필로티, 외벽이 없는 구조. 또, 여기다가, 매장 문화재를 보존하면 공개공지한 거로 보는 거예요. 매장 문화재를 보존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항목으로 본다. 이렇게 했으면 바로 용적률과 높이에 대해서 1.2배, 이게 시험제 나온 거죠. 1.2배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예전에는 어떤 형태를 많이 했냐면 전행적으로 예전에는요 대형 판매점 같은 데 보잖아요, 그죠? 그럼 1층에다가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해놨습니다. 피로티 구조로. 그러고 여기다 보면 긴 의자 갖다 놓고 돼 있어요, 법에. 근데 얘는 일주일만 있으면 없어져. 없어지고 진열대 가서 다 차려놔. 그러고 가서 안 되면 여기다가 이제 저녁에도 뭐고 여기다 펜스처럼 쳐놓고 밧줄을 묶어놔. 그 원래 그만큼 한 만큼 위로 올라간 거 1.2배가. 그 본래 본질에 어긋났잖아요.
이렇게 법에다가 펜스 치지 말아라. 알겠죠? 또 연중 60일 내에 일반인한테 개방하라. 알겠죠?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대구역 가면 백화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하철 타기 전에 그 지하층에 보면 거기가 연중 세일 판매하잖아 맨날. 그러다 어느 날 다 걷어놓죠. 왜? 60일 지키려고. 왜 그런지 알겠죠? 거기 공개 공간이야 그게. 그 어떤 데가 뭐 전시도 하긴 하지만 거의 다 보면 세일 나와 있잖아. 그게 공개 공간이란 말이야. 근데 왜 치웠느냐? 연중 판매하면 되잖아. 60일을 지켜주도록 돼 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게 대지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잠시 있다가 도로 안전,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